저는 어느 날 하루 종일 아무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없었고, 메시지도 없었고, 굳이 누구를 떠올릴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조용했고, 시간이 흘러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조금 놀라웠습니다. 예전에 저는 혼자 있으면 반드시 허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무언가가 빠진 것 같았고, 고요는 늘 불안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혼자인데도 하루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없어도 내 마음은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가 외로운 게 아니라 혼자를 견디지 못하는 상태가 외로움이 아닐까. 같은 혼자인데 왜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단단해질까요? 이 차이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외로움과 고독을 같은 말로 써왔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외로운 것이고 혼자 있으면 견뎌야 하는 상태라고 당연하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혼자 앉아있는 저 자신을 보며 이상한 감각이 들었습니다. 쓸쓸하지도 않았고 불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같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외로움은 마음이 바깥을 찾는 상태였습니다.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반응, 누군가의 존재로 지금의 나를 채우려는 상태. 그래서 외로움은 아무리 사람 속에 있어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고독은 마음이 안으로 들어오는 상태였습니다. 누군가를 찾지 않아도 나 자신이 남아있는 상태. 그래서 고독은 혼자인데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몸으로 먼저 느꼈습니다. 외로울 때의 몸은 늘 조급했습니다. 괜히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의미 없는 소리에도 귀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마음이 늘 어딘가로 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독 속에 있을 때 몸은 달랐습니다. 숨이 깊어지고 어깨가 내려가고 생각이 흘러도 잡아당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빈 방에 앉아 있는 것처럼 아무도 없는데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흔히 외로움을 없애기 위해 사람을 찾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외로움은 사람의 숫자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오히려 자기 자신과 떨어져 있을수록 외로움은 더 커졌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타인에게서 구하는 안정은 잠깐의 마취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문장은 제 경험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외로움은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거리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혼자가 되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특별한 성격을 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자신과 같은 방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소음을 만들지 않고 그저 함께 있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는 더 이상 혼자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혼자가 아니라 혼자를 견디지 못했던 이전의 나였다는 걸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다음 질문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혼자 있으면 더 불안해질까? 저는 예전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더 불안해졌습니다. 고요해지기는커녕 생각은 더 많아졌고 괜히 과거의 말들이 떠오르고 이미 끝난 장면들이 다시 재생되곤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혼자가 체질이 아니구나. 사람이 있어야 마음이 안정되는 사람이구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 조금 다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문제는 혼자인 걸까? 아니면 혼자 있을 때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 두려웠던 걸까? 혼자 있으면 도망칠 대상이 사라집니다. 대화도 없고 역할도 없고 반응을 맞춰야 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 미뤄두었던 생각과 감정이 한꺼번에 고개를 듭니다. 그래서 혼자는 고요한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솔직한 상태가 됩니다. 말로 덮을 수 없고 웃음으로 넘길 수 없고 바쁨으로 숨길 수 없는 상태. 사람들은 이 상태를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다시 사람 속으로 들어가고 소음을 만들고 일정을 채웁니다.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자기 자신과 단둘이 남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타인을 찾는 이유 중 상당 부분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도피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장은 혼자 있으면 더 괴로워지는 사람들의 상태를 정확히 찌릅니다. 혼자 있을 때 마음이 시끄러운 이유는 내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너무 오래 그 소리를 무시해왔기 때문입니다. 조용해지자 그제야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불안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을 아직 낯설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익숙하지 않아서 대화해 본 적이 없어서 같은 방에 오래 앉아 본 적이 없어서 불안해질 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 불안은 사라져야 할 신호가 아니라 익숙해져야 할 신호라는 점입니다. 이 신호를 넘어서야만 혼자가 고통이 아닌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외롭지 않은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이 조용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져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밝지도 않았고 사람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혼자일 때도 자기 자신과 함께 앉아 있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분명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 예전에 저는 혼자 있으면 생각이 폭주했습니다. 하나의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을 부르고 그 끝에는 늘 자기 비난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혼자는 견뎌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는 방식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생각을 몰아내려 하지 않고 답을 내리려 하지도 않고 그저 지금 어떤 생각이 지나가는지만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부터 생각은 저를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붙잡지 않자 스스로 흘러갔고 흘러간 자리에는 짧은 침묵이 남았습니다. 그 침묵이 처음엔 낯설었지만 곧 편안해졌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이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자기 자신을 평가하지 않았고 재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이렇구나라고 인정할 뿐이었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스스로와 함께 있을 수 있을 때에만 타인의 부재가 고통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문장은 혼자의 본질을 정확히 짚고 있었습니다. 혼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의 소리를 적당한 거리에서 들을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가까이 붙어 싸우지도 않고 멀리 도망치지도 않는 거리. 이 거리를 알게 되면 혼자는 더 이상 공백이 아닙니다. 채워야 할 상태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의 온전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알게 됩니다. 혼자 있음이 외로움으로 변하는 건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끊겼을 때라는 사실을.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혼자가 편안해지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아직 하나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가 편안한 사람들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사람에게서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차갑지도 않았고 냉소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타인이 나를 채워줄 것이라는 전제를 이미 내려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사람에게 기대가 많았습니다. 이해해주길 바랐고, 알아주길 바랐고, 때로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은근히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어긋날 때마다 마음은 쉽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외로웠던 이유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야만 하루가 완성된다는 생각, 누군가의 반응이 있어야 내 감정이 정당해진다는 생각이 혼자를 견디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역할을 자기 삶의 중심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가 되어도 무너질 것이 없었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기대가 클수록 실망은 필연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많은 고통은 상대가 아니라 기대에서 비롯된다는 통찰이었습니다. 이 말을 나중에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건 사람을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혼자를 훨씬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기대가 줄어드니 사람이 줄어도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관계가 단순해지니 혼자의 시간도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아도 하루가 흐르고 그 흐름 안에서 내 감정은 혼자서도 충분히 정리되었습니다. 혼자가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삶을 혼자 완성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말로 마무리되지 않아도 되는 하루, 누군가의 인정 없이도 괜찮은 마음. 이 지점에 도달하자 혼자는 더 이상 공백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들이 어떻게 하루를 혼자서도 끝까지 살아내는지 그 마지막 공통점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저는 한동안 하루가 끝나지 않는 느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은 계속 어딘가를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답장이 오지 않은 메시지, 정리되지 않은 감정 하나가 하루의 끝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외로운 사람의 하루는 혼자 시작되지만 혼자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반면 혼자가 되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하루를 스스로 닫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확인이 없어도, 대화의 여운이 없어도 그날을 자기 손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은 아주 거창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루의 마지막에 자기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짧은 산책, 천천히 마시는 차 한 잔, 아무 생각 없이 창밖을 바라보는 몇 분. 그 시간은 외로움을 없애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루를 자기 안으로 접어넣는 의식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혼자여도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 시간을 자주 건너뛰었습니다. 고요가 불편해서, 침묵이 어색해서, 무언가로 채워야 할 것 같아서 늘 화면을 켰고 소리를 틀었고 다시 사람 속으로
마음을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하루는 더 흩어졌습니다. 하루를 혼자 완결하지 못한 채 다음 날로 넘어가니 외로움은 계속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자기 안에 머무를 줄 알 때에만 외부 세계에 덜 흔들린다고 말했습니다. 그 문장은 하루의 끝에서 가장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혼자가 되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혼자 견디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혼자 정리하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정을 남겨두지 않고 기대를 다음 날로 넘기지 않고 그날의 마음을 그날 안에 두는 사람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하루가 끝날 때마다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오면 혼자는 점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익숙해진 혼자는 더 이상 외로움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공통점이 하나로 모이는 지점입니다. 왜 이들은 결국 혼자가 되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혼자를 설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괜찮다고 설득하지도 않았고 익숙해져야 한다고 다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혼자인 상태가 자연스럽게 하루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외롭지 않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혼자를 좋아해서도 아니었고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아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기 삶의 중심을 밖에 두지 않았을 뿐입니다. 자기 자신과 대화할 수 있고 타인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고 하루를 혼자서도 끝까지 닫을 수 있는 사람. 이 세 가지가 모이자 혼자는 더 이상 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가장 편안해지는 순간은 의지가 잠시 조용해질 때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원하지도 무언가를 증명하지도 않는 상태. 바로 그 지점에서 고독은 고통을 멈춥니다. 저는 이제 혼자 있는 날에도 하루를 잃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의미가 줄어들지 않고 말을 하지 않아도 존재가 옅어지지 않습니다. 혼자는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확인할 것이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덜 흔들리고 덜 비교하고 덜 조급해졌습니다. 외롭지 않다는 것은 늘 평온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끔은 쓸쓸하고 문득 누군가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나를 끌고 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돌아올 자리가 이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가 되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은 사람을 필요 없게 만든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없어도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어느 날 갑자기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쌓여온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쓰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결핍을 설명하는 말도 아니고 견뎌야 할 상태를 가리키는 말도 아닙니다. 혼자는 내가 나에게서 사라지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누군가 곁에 없어도 하루가 무너지지 않고 말을 하지 않아도 존재가 흐려지지 않는 상태. 그 정도면 충분히 괜찮다고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혼자 있는 시간이 조금 길어졌다면 그 시간을 성급히 채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안에서 당신은 이미 당신과 함께 잘 버티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혼자가 되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은 혼자를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혼자 있어도 자기 자신을 떠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늘은 그 사실 하나만 마음에 남겨두셔도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